안녕하십니까, 블리시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전략 리포트 종목인 S&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S&D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면 S&D는 크게 불닭볶음면, 그리고 건기식, 그리고 PBR 저평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. 신호등은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2개, 그리고 노란색 3개, 초록색 1개, 주황색 2개고요.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하게 체크할 거는 증여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, 그리고 건기식 신제품이 이제 나온다는 것, 그걸 위해서 이제 오성 공장을 증설했다는 것, 그리고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네, 사업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에 기능을 부여하는 일반 기능식품 소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먹는 뭐 설비와 관련해서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다 생산을 하고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주요 사업 분야는 일단 일반 기능식품 소재와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구분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 일반 기능식품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자는 이제 여경목 대표이사고 이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. 설립은 1998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. 상장은 2021년이 되어서 했습니다. 이렇게 설립한 지 오래된 회사가 갑자기 상장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. 시총은 이 보고서를 쓸 당시 700억이었는데 현재는 700억이 안 되고 500억대나 600억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경목 씨의 아들과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 각각 여성한 씨가 3.87 그리고 김봉남 씨가 3.7% 지분을 갖고 있고요. 유한다 세컨드리 이어 펀드가 13.23%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최근 이슈로는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했다는 거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면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이슈로는 이제 이런 기사들 FI 발판으로 성장한 S&D 오너 2세도 저력자 역할을 톡톡한다 이런 기사랑 S&D의 신공장 헬스케어 센터 완공 건기식 원료 사업 확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심 신라면 가격 인상, 스프 소스 납품 부각 뭐 이런 거나 불닭볶음면 소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회사 관련된 홈페이지도 이거 누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그 홈페이지에 나 있는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셔서는 안 들어가시고 따로 그 PDF본을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돼요. 여기서 이렇게 버튼 있잖아요.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경영권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 여경목 씨는 올해로 70세입니다. 나이가 70세다 보니까 슬슬 이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여성한 부사장이 지금 장남이고요. 그리고 올해 39세입니다. 아직 좀 젊은 편이고 이제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승계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이 회사의 지분은 23.3%이 여경목 씨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늘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결국 현재 상장사의 이제 증여세 기준은 그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주가가 낮으면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요. 주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. 그래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여경목 씨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이 적어야지 지분이 아니라 주가가 낮아야지 이제 그런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.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줄 때. 그리고 아들 나이가 39세입니다. 39세면 사실 뭐 이런 대기업 오너 아들이라도 대기업이 아니라 뭐 이런 하나의 코스닥 상장사 오너의 아들이라도 이런 증여세를 감당할 만큼의 자산을 아직 증식시키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싸게 이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갖다가 코스닥 상장시키고 주가를 눌리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오히려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사에는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갖다가 내게 되는데 오히려 상장시키고 주가를 누름으로써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98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막 그 상장을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
그런 의심이 되는 정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한 이 투자 회사가 있죠. 바로 유안다 세컨드리 2호 펀드. 여기는 직방 무신사에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다 잘 됐죠. 그래서 이제 S&D에도 투자를 했습니다.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안타 세컨드리 펀드에서는 60억 투자해서 원금을 대부분 회수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해서 주가 상승 시에는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FI가 지분을 모두 다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좋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건기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센터를 오송에 준공을 했고요. 관련해서 연간 250만 통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고 합니다. 이 건기식 시장이 매년 33%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장 시장이고, 여기서 이제 미강 주정 추출물 및 인진 쑥 녹차출물 등 이제 건기식 소재를 갖다가 또 건기식 회사에 이제 파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. 건기식 회사는 많은데 이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히트 포인트가 바로 불닭볶음면 분말 소스를 납품한다는 건데요. 뭐 다른 라면 스프 소스도 만들겠지만 특히 이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지금 핫하죠. BTS가 최근에 이제 TVN 예능 서진에 나왔던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동남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 이런 거 하면서 불닭볶음면도 많이 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하늘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, S&D는 이 가운데서 치킨 향 분말, 그릴 농축액,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분말 등을 납품하고 있고요.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파는 것 이외에도 불닭 소스를 따로 또 이제 마트에서는 요즘 또 판매를 하잖아요. 그런 소스도 이 회사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이렇게 우상향하기 쉽지 않은데 이 회사는 그거를 이뤄내고 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매출에서 82%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천연 및 혼합 조미료가 되고요. 건기식 소재는 아직 16%밖에 비중이 되지 않습니다. 이제 2022년에도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2% 증가를 했고요. 그 말은 당연히 이 회사의 불닭볶음면 소스 매출도 52% 정도 증가를 했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방 산업이 명확하고 그 전방 식품 산업을 따라가서 체크하기가 좀 편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회사의 이제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제 PR 상으로는 과거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PBR 위치로도 봤을 때 사실 이 구간 비슷한 밴더 구간이죠. 이 구간도 저렴한 구간입니다. PBR상 이 보고서를 썼을 때 각각 PR이 7.1배, PBR 0.9배였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저평가 상태에 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비슷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PR, PBR 모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과거 대비에도 저평가되어 있고 피어 그룹 대비 저평가다,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건기식 소재 사업의 경쟁이 심해질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제 끝나지가 않으면 주가 움직임에서는 좀 주주를 답답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. 차트 관련해서는 여기 차트 용어 설명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현재 차트를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샌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무시무시하게 뺐습니다. 사실 차트만 보면 계속 저점 갱신하는 게 뭐 상폐되는 거 아니야?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적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회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안 좋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사 측에서 뭐 실적을 일부러 뭐 이완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적을 뭐 일시적으로 또 안 좋게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런 걸 계산하는 뭐 최대주주 입장이 지금 현재 최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부합하지가 않는 상황이다, 이런 부분이 이 회사 좀 큰 걸림돌이고 차트로 봐서도 그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
시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좋습니다. 회사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더 싸지니까요. 일단은 당연히 분할 매수는 이런 블릭스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바닥권에서 모아 가시는 거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급등한다고 따라가기보다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현재는 이 하락 추세 안에 지금 있고요. 이 추세의 하단부에 올 때나 이 추세를 돌파할 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죽을 못 쓰고 있죠. 죽을 쓰고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S&D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려있더라도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가지 추가한 게 있는데 7월 28일 공시입니다. 이 공시 내용을 보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추가했습니다. 보면 0.41% 지분이 추가되었고요. 이 S&D의 최대 주주인 여경목 대표의 지분이 23.30%에서 23.71%로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도 계속 본인의 지분을 확대하고 계세요. 그리고 사실상 봤을 때 23%라는 지분이 그렇게 많은 지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본인이 좀 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서 지금 지분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게 이번에 또 대주주 지분 공시와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대주주가 매입을 했다는 말은 당연히 내가 생각해도 우리 회사가 너무 싼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이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 바닥 구간에서 굳이 지분을 더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대주 역시 지분을 많이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7월 28일이면 거의 이런 최바닥 구간에서 매입을 한 것 같고요. 지금도 이제 그런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S&D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